جنبي قاعدين على باب البيت يعني داخلين الارض المتر. مقاومين وكأنهم منفلتين عن القانون. 네, 오늘 6월 15일에 이스라엘의 국내 정보 첩보기관이죠. 신베트 수장이 아마 로닌 바라는 사람이 그만둘 예정인가 봐요. 그런데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가 새로운 수장으로 데이비드 진이라는 인물을 지난 5월 25일 날 이미 지명을 했나 봐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데이비드 진이가 메시아닉주예요. 이번에 그 워싱턴에서 이 총격 테러를 당한 사람도 메시아닉주 부부였는데 이스라엘의 신베트 최고 수장이 메시아닉주 데이비드 진이. 그런데 이 사람을 지명하고 났더니 신베트 내부에서도 그렇고 이스라엘 모든 언론에서도 그렇고 지금 이 데이비드 진이가 이 신베트 수장이 되는 것에 대해서 엄청나게 지금 반대하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왜 그러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제 간부들 고위직이죠. 신베트 고위직들이 이제 뭐 들고 일어서서 이제 언론에다가 막 흘리는 거예요. 그게 이제 뭐 네트냐후 총리가 내정한 인사기 때문에 우리 신베트는 정치적 중립기구인데 비당파성 그 기조가 손실을 받았다. 이 사람 새로운 인물 때문에. 그러면서 인질 협상보다는 또 이 사람이 또 하마스 제거에 초점을 둔 약간 좀 이상한 우리 신베트의 노선과 좀 차이가 있다라면서 엄청나게 좀 언론도 그렇고 신베트 내부 간부들이 때려대고 있어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 사람은 어떻게 보면 국내 보안을 다루는 기관이 그 정보기관 총책인데 네트냐후 수족으로 권력을 사당할 것이다라는 비판이 한 90%로 막 전부 다 도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비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런데 데이비드 진이 그렇다 치더라도 원래 신베트 국장이 로닌 바인데 로닌 바는 뭐 임기가 만료돼서 이번에 6월 15일 날 그만두는 겁니까? 아니면 자진 사퇴하는 겁니까? 아니면 경질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걸 좀 복귀를 하자면 이게 좀 스토리가 복잡해요. 이게 이스라엘 국내 정치가 이제 맹렬하게 이제 충돌하는 모습인데 다시 한번 이제 처음부터 딱 들어가면은 이제 시계를 보면 지난 3월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신베트에서 10월 7일 학살에 대한 백서가 나왔어요. 자체 조사 보고서가 나왔는데 이걸 로닌 바 국장이 작성을 한 거예요. 그 당시 그 결론이 뭐였냐면 하마스 유화책 네트냐후 정권 수뇌부가 하마스 유화책과 그다음에 IDF 정보 공유 실패로 인해서 10월 7일 학살이 우리가 예견하지 못했다라고 얘기하고 그다음에 이제 유대 사마리아 그럼 10월 7일 학살을 감행한 하마스의 의도는 뭐였는가 했더니 왜 그걸 저질렀는가 했더니 유대 사마리아 지구에서 유대인 정착민의 중동과 성전산 침범을 했다는 이유로 애들이 화가 나서 이거 10월 7일 저질렀다라고 국민 핑계 탓을 댄 거예요. 그러니까 하마스가 저런 건 이스라엘 국민들 저기 서한 지구에 있는 정착민 때문에 그렇다라는 결론을 내렸고 그러니까 자기 남 탓은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 탓은 없고 다 남 탓이야. IDF가 때문에 뭐였다. 네트냐후 정권 때문에 그랬다라는 책임 회피적인 자체 조사 보고서를 내놨습니다. 그 당시에. 거기에 대해서 또 하나가 이제 뭐냐면 그러니까 하마스가 이제 엄청난 테러 군사 역량을 증강하게 된 것도 네트냐후 총리의 오래된 하마스 유화 정책 때문에 그렇다라고 얘기를 했죠. 남 탓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국민적 공분이 일어나고 네트냐후도 화가 머리 끝까지 난 거죠. 실제로 이제 팩트는 뭐냐면 실제로 가자 지구하고 서한 지구의 안보 책임자는 IDF가 아니라 신베트예요. 그러니까 남 탓할 게 없어. 뭐 IDF랑 정보 공유 실패 이건 말이 안 되는 얘기고 신베트가 관할이기 때문에 네 책임이 맞아요. 근데 그거를 IDF 책임으로 한 것이고 또 한번 우리가 복귀를 해보자면 10월 7일 당일 IDF 참모총장하고 신베트 국장이 네트냐후 총리한테 보고를 안 했습니다. 맞아요. 예. 그거는 알려진 얘기예요. 그런데 그 비슷한 쯤에 2월 달에 IDF 총장은 자진 사퇴를 했습니다.
이제 자기가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근데 신베트가 3월에 원래 사퇴하기로 했는데 사퇴하면서 이런 말도 안 되는 자체 보고서를 낸 거죠. 그리고 버티고 있다가 이제 이스라엘 국민이 극대노하고 네타냐후 총리도 극대노해서 너 나가 경질을 한 것입니다. 그게 이제 1차적인 이유. 그러니까 경질론이 맞다라고 보신 게 맞아요. 그런데 경질되는 그 로닌 바의 입장에서도 맞아 내가 잘못해서 내가 알아서 잘 그만둘게 이게 아니라 뭔가 좀 이 사람도 나름대로 할 얘기가 있을 것 같은데 뒤끝도 장렬하지 않았습니까? 엄청난 뒤끝을 그러니까 큰 아하. 그러니까 덩을 쌓아놓고 도망간 거예요. 어떻게 했냐면 이제 국민적 지탄, 네타냐후 경질론이 있으니까 이 사람은 이제 뭐 이스라엘에서 살 수가 없어요. 완전 10월 7일 학살의 그 핵심 책임자니까 로닌 바 국장이. 그런데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이제 이게 머리를 굴렸냐면 네타냐후 측근들이 카타르에게 거액의 뇌물수수했다. 그 뇌물수수의 대가는 카타르에 대한 우호적 보도를 대가로 했다라는 신베트가 자체 내사를 하고 있는데 이 카타르 게이트를 덮기 위해서 네타냐후가 나를 경질한다는 이상한 프레임을 갖고 들어온 거예요. 그걸로 이제 자기가 싸우는 거예요. 자기의 뭐 그 경질 이유로 그런 식으로 하면서 고로 나는 내 발로 자진 사퇴하겠다. 언제 6월 5일 날 약간 자진 사퇴의 모양새를 만들기 위해서 이제 네타냐후한테 역공작을 한 것이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혼자만 떠들면 그게 상관이 없어요. 근데 여기서 극자 언론과 사법부가 가세합니다. 먼저 극자 언론은 어떻게 보면 뭐 신베트 국장의 주장은 보도해 줄 수 있어요. 근데 이걸 여과 없이 선동 보도를 한 겁니다. 마치 뭔가 네타냐후 큰 비리가 있는 것처럼 또 선동 보도를 한 거예요. 과거에 제가 브레티비 들어온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이제 네타냐후의 뇌물 혐의가 뭐야라고 조사를 해보니까 그 당시도 언론 보도는 뭐 엄청난 뇌물을 받았다. 뭐 네타냐후 여사가 이멜다다. 거의 뭐 사치가 어마무시하다는데 결국 부인. 받은 게 결국에는 샴페인 바트를 한 병 받은 거 가지고 그 난리통을 쳤거든요, 언론이. 그런 것처럼 요번에도 또 이런 선동을 하는 거야. 엄청난 돈을 받았다는 것이죠. 근데 여기에서 이제 우리나라 매체는 이 국내 이스라엘 상황을 모르니까 그냥 이걸 받아써요. 받아쓰기 기사를 쓰는데 이스라엘 국민은 안 속죠, 이제. 하도 많이 당해가지고. 그리고 네타냐후 우파 정부가 이게 왜 거짓말이냐면 네타냐후 우파 정부가 카타르의 지원을 받는 알자지라 지국을 폐쇄 결정을 했어요. 근데 여기서 뇌물 받을 일이 없고 첫 번째 그 다음에 이걸 누가 반대했냐면 이스라엘 극자 세력과 신베트 국장이 당시에 반대를 했어요. 그러니까 뇌물 이거는 성립이 안 되는데 이런 거짓 선동이 이제 난무하는 건데 이스라엘 언론이 이걸 풀어대니까 외국에서 외신들은 마치 그게 사실인 것처럼 보여지는 거고 문제는 또 여기서는 언론의 선동이 있고 또 극좌 사법부가 또 덤빕니다. 어떡하냐. 또 이스라엘의 극좌 NGO가 이스라엘 대법원에 로닌 바 국장 경질은 부당해고다라고 또 헌법소원을 내요. 그래서 또 그 극좌 그 사법부 대법원은 이건 이해충돌로 경질은 불법이라고 판시를 했습니다. 근데 보통의 경우는 총리 이게 뭐냐면 사법부가 또 이스라엘 그 총리의 인사권을 또 침해한 사건이죠. 그런데 박 국장도 여론이 불리한 걸 자기가 아니까 6월 5일 날 자기 발로 이제 사퇴하겠다고 한 것인데 여기에 대해서 국민들 여론은 이제 안 속아 공분이 폭발한 것이죠. 박 국장에 대한 그리고 언론에 대한 사법부에 대한 그리고 총리는 야 네가 뭐 6월 5일 날 자진 사퇴를 하든지 말든지 난 상관 안 해. 꺼져 하면서 그냥 바로 5월 20일 날 차기 수장을 임명해버린 겁니다. 진위 국장을 임명을 해버린 것이죠. 그게 전체 스토리입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마치 또 뇌물 혐의 때문에 또 신바트 국장을 날렸다 뭐 이런 식의 보도인데 그건 거짓입니다. 그 왜 우리나라 언론은 왜 이렇게 제대로 알아보지도 않고 이렇게 뉴스를 내보낼까요? 그러니까 게으르고 무식해서 그래요. 로닌 박 굉장히 찌질한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새로운 그 수장을 지명을 했는데 데이비드 진이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메시아닉주예요. 그래서 그럴까요? 그 신베트 내부에서도 그렇고 이스라엘 언론도 그렇고 왜 이렇게 그 데이비드 진이가 신베트 수장이 되는 걸 거부하고 싫어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1번이 이제 네타냐후가 신뢰하기 때문에 그래요. 네타냐후가 신뢰하면 무조건 저건 악마다라고 이제 이스라엘 언론은 프레임 찍고 들어가니까 그게 첫 번째인데 그럼 도대체 그럼 네타냐후는 왜 진이 그 소장을 이제 신베트 국장으로 했는가? 그러면 결정적인 것이 신임 국장이 왜 그러냐면 10월 7일 학살을 6개월 전에 예견을 했습니다. 6개월 전에 신베트 다 놓쳤는데 IDF 총장 다 놓쳤는데 이 사람만 6개월 전에 하마스 테러 공격의 위험성을 유일하게 지적을 했고요. 뿐만 아니라 가자 정부를 책임지는
IDF 예하 사단의 하마스 기습 공격에 대비하는 훈련 지침, 준비 태세 이런 걸 보고서를 썼어요. 이런 형태로 올 것이다 그대로 예측했거든요. 이런 형식으로 공격해보니까 여기에 대한 만반의 준비 태세 훈련을 갖춰라라는 보고서를 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거 하나만으로 해도 이스라엘 국민들한테는 영웅이죠. 야, 참 군인이 있었구나 이걸 예측하고. 그러니까 네트냐후는 뭐 선택할 필요 없이 이 사람 딱 찍은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신베트 고위직 인사들은 자기네들이 10월 7일 학살을 막지. 저 사람이 데이빗 진이에요. 그렇죠. 예. 10월 7일 학살을 못 막은 신베트 고위직들은 자기네들이 이제 실패했지 않습니까? 이 사람 들어오면 어떻게 되겠어요? 적폐 다 잘리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살라고 지금 신베트 그 국장에 대한 안 좋은 보도를 흔들기를 하는 거죠. 진위 국장에 대한 흔들기를 하는 것이고 신베트 고위직들은 그래서 이제 이런 여기서 나오는 보도는 우리가 이제 이래서 이제 이걸 걸러들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 사람은 진위 소장은 전 육군 특공대원 출신으로서 정통파 보병 장교 출신이에요. 보병. 그러다 보니까 이게 왜 중요하냐면 야전통 사령관인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지금 네트냐후 내각이 결정을 했지 않습니까? 이제 가자 안보 통치는 IDF가 한다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정통파 보병 출신이 들어와야 돼요. 신베트 국장으로 이 지역을 관할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보면 네트냐후 노선, 국민들의 노선과 정확하게 일치하는 신베트 국장이죠. 이게 극좌 엘리트 제도권들의 이제 심기를 건드린 거야. 신베트 국장은 우리가 원하는 사람이 들어가야 돼. 우리 성향의 사람이 들어가야 되는데 국민들이 원하는 사람이 들어갔기 때문에 엄청나게 흔들어대는 것이죠. 그리고 감독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메시아닉 주기 때문에. 그러니까 메시아닉 주, 그러니까 일반 시청자들이 이제 이해하기 힘들 거예요. 메시아닉 주가 뭐야? 기독교인인데 유대인인데 기독교를 믿는 사람인데 예수님을 믿는 거죠. 예수님을 믿는 분인데 이게 이스라엘 국내 상황에서는 그러니까 미국 사람 잘 모른다고 메시아닉 주의 사회적 지위가 바닥이에요. 그럼 거의 불가촉 천민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 엘리트 극좌파 이 예시바 유대교 출신 이런 애들은 메시아닉 주를 보기를 거의 뭐 팔세보다 더 밑으로 봐요. 그러니까 껌딱지로 많이 완전 발꼬락에 때려봐. 이런 애가 어떻게 이 불가촉 천민이 신베트 국장을 해? 여기에 대한 또 엘리트 의식이 풀발기된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보수 우파들도 이거에 대해서 야 미친 거 아니냐? 예시바 아니라 우리 카레디한테도 군 입대하라고 그러고 가자 작전에서 전사하면 다 우리의 애국자고 우리 동포인데 왜 그 전사하는 괜찮고 전투병력을 해도 되는데 보병은 해도 되는데 왜 신바트 국장은 안 되냐고 해서 우파 쪽에서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지금 메시아닉 주에 대한 어떻게 보면 그 옹호 여론도 같이 올라가고 있다. 이 사람 때문에 사실상. 그래가지고 이게 메시아닉 주가 이제 제대로 실력 발휘하는 거죠. 실제로 또 정확하게 예측을 했고 10월 7일 학살을 유능하고 네트냐후 정부하고 노선도 같고 국민적 신명도 받고 그러니까 극좌 이 엘리트 애들이 극혐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요번에 한번 메시아닉 주들의 실력 발휘가 이제 나올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 워싱턴에서도 이제 뭐 그분도 그렇고. 예전에 제가 이스라엘 가서 이제 물어봤는데 전 세계에서 유대인들이 이스라엘로 알리야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유대인이라고 해서 다 이스라엘로 알리야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유대교를 안 믿는 특히 예수님을 믿는 메시아닉 주들은 알리야가 안 된다 이런 게 있어요. 그래가지고 왜 메시아닉 주들은 알리야를 안 시키냐? 정부에서 왜 안 받아들이냐 그랬더니 그 정부 관계자가 하는 말이 뭐라 그러냐면요. 유대인의 피가 흐른다고 해서 다 유대인이 아니다. 유대인의 정체성 그게 뭐냐면 유대교를 믿어야 유대인이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유대인이라고 할 수 없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할 정도로 이스라엘 그 사회에서 메시아닉 주를 바라보는 시각이 그 정도거든요. 그런데 제가 그 예전에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의 공보 담당 이 사람을 만났는데 메시아닉 주였어요. 그래서 제가 인터뷰를 해가지고 그 사람이 이 네타냐후 총리 비서실에서 이제 공보 담당을 하는데 제가 알고 있는 메시아닉 주 중에서 가장 이 하이 클래스였거든요. 근데 그게 문제가 아니라 신베트 국장이 메시아닉 주라는 것은 엄청난 사실이에요. 충격입니다. 그리고 현재 이스라엘에 있는 그 국민들 중에 순수 유대인들만 한 700만 명 조금 넘어요. 아랍 사람들까지 포함해서 이제 960만 이렇게 얘기하는데 700만 명 중에
예수를 믿는 메시아닉 주들의 숫자는 0.5% 정도, 3만 명에서 4만 명 정도 되거든요. 그렇게 추정하는 거죠. 그 0.5%의 그 메시아닉 주에서 이렇게 신베트의 국장이 나왔다라는 것은 이거는 뭐 엄청난 사건입니다. 앞으로 잠깐 이 신베트 국장 데이비드 지니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참고로 조금 하나 한 것만 덧붙이면은 이 양반이 이스라엘 저출산에도 기여를 많이 해요. 오호. 아들이 11명입니다. 야. 자식이 11명이니까 그러니까 애국자야. 인구도 주고 막 다 해. 그다음에 단편적으로 또 하나 보여줄 게 이스라엘 우파, 구구라고 하는 정파가 오히려 더 개방적이다. 그 메시아의 주를 받아들이고 오히려 극좌파는 되게 그들만의 이제 리그 이제 그 엘리트 의식에 쩔어 있고 LGBT만 받아들인다. 요거를 좀 정리해 주십시오.